이번에 조금 다른 XRP ETF가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설명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잠깐 시간 내셔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상장되는 건 렉스 오스프레이 XRP ETF입니다. 우선 ETF라는 게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ETF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해서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투자 상품입니다. 투자자가 직접 자산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고 증권 계좌 하나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특히 기관 입장에서는 규제가 명확하고 회계 처리가 편하기 때문에 ETF 구조를 선호합니다. 보통 현물 ETF는 운용사가 실제로 자산을 직접 사서 보관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현물 ETF라면 비트코인을 실제로 사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죠. 반면 선물 ETF는 자산을 직접 들고 있지 않고 선물 계약을 통해 가격을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물 ETF는 규제 승인을 받기가 더 쉬워요. 그럼 이번 리플 ETF는 뭐가 다르냐? 렉스 오스프레이 XRP ETF는 1940년 투자회사법을 이용한 구조라서 SEC가 적극적으로 승인하지 않아도 상장이 가능합니다. SEC가 반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거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몇 년씩 심사를 받아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빠른 길을 택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미입니다. XRP는 지금까지 규제 리스크 때문에 항상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ETF라는 공식 금융 상품으로 증시에 올라온다는 건 최소한 미국 당국이 강하게 막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투자자 심리에 큰 변화를 줍니다.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은 운용사입니다. 렉스쉐어즈와 오스프레이 펀드가 함께 만든 상품인데 이미 암호화폐 관련 ETF 운용 경험이 있는 회사들입니다. 게다가 이번 상품은 DTCC라고 하는 미국 증권 예탁 결제 회사에도 상장 준비가 들어갔어요. 이 말은 실제 거래소 시스템에서 바로 거래될 수 있도록 준비가 끝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리플 ETF 상장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보면 이번 가을에 XRP가 크게 움직일 거라는 기대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소통방에는 제가 공지를 한번 해드렸었죠. 10월 18일부터 25일 사이에 SEC가 8개의 XRP 현물 ETF 심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 위즈덤트리 같은 대형 운용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제도권 자금이 XRP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일정이 정해져 있으면 시장은 미리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트코인도 현물 ETF 승인 전에 이미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었어요. XRP도 비슷하게 결과 발표 전 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결과 발표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매수세가 언제부터 붙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CME에서 거래되는 XRP 선물 시장이에요. 최근 미결제 약정 규모가 10억 달러를 넘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이 정도 규모라면 기관들이 확실히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ETF가 정식으로 상장되면 상황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선물 계약으로만 접근하던 자금이 현물 ETF를 통해 직접 시장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실제 매수 압력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리플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RLUSD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RLUSD는 기관 간 결제와 정산에 쓰이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이죠.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XRP로 지불되고 일부가 소각되면서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즉 결제에 RLUSD가 많이 쓰일수록 XRP의 희소성이 커지는 구조예요. 기관 수요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ETF까지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XRP 유동성이 확대됩니다. 가격이 오르는 것만 보기보다 실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 이제 중요한 건 그 돈이 어디에 머물고 어떤 자산을 기반으로 움직이느냐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게 바로 XRP 레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산 토큰화예요. 현재 XRP 레저에는 약 3억 달러 규모의 실물 자산이 토큰화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더리움과 비교하면 차이는 크지만 중요한 건 성격입니다. XRP 레저는 원래 결제와 정산에 맞춰 설계됐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사용하기 좋은 구조를 갖추고 있죠. 기관 입장에서 블록체인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안정성과 규제 리스크입니다. 속도나 수수료도 중요하지만 규제가 불확실하면 아예 참여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XRP 레저는 규제 친화적인 네트워크로 평가받고 있고 이게 토큰화 자산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프로젝트들을 보면 채권, 단기 금융 상품, 실물 자산 담보 토큰화 같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산들은 기관들이 익숙하게 다뤄온 상품들이라 블록체인으로 옮겨도 바로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겠죠.
결국 이런 토큰화가 늘어나게 되면 XRP 대처 안에서 결제와 정산 수요가 커지고 그 과정에서 XRP가 연결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8월부터 하락했던 부분을 피보나치 기준으로 0.618까지 모두 되돌려 놨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흘러가냐가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남은 마지막 상승장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메이저 알트코인들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SEC가 ETF 승인에 대한 새로운 조건을 발표했죠. 인증받는 거래소에서 6개월 이상 거래되거나 ISG 소속 거래소에서 현물 거래가 되고 있으면 SEC의 개별 심사 없이 거래소 자체에서 암호화폐 ETF를 출시할 수 있다고 했죠. 이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앞으로 크게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 중에는 리플도 있지만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저는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도미너스 차트가 수상하다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알트 시즌이 오겠다라는 부분을 먼저 브리핑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하실 수 있게 네이버 카페에도 분석글 올려드렸죠. 전업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다 캐치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건 제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명확한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경험에 대한 데이터 값이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제가 소통방과 네이버 카페에 매일매일 시황과 종목에 대한 분석글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입장 가능한 링크 올려둘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제 이 구간은 돌파해서 움직여주냐 혹은 조정을 받느냐인데, 조정을 받을 경우 하락이 시작되는 지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마음 한켠에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주봉에서 보이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유지 중이기 때문인데, 이 관점이 폐기되기 위해서는 오른 어깨가 머리보다 위로 올라가야만 해당 패턴이 사라집니다. 아무튼 이번 주 주봉이 양봉으로 머리를 넘겨주고 마무리되는 것만이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주 주봉이 양봉으로 마감되기는 하나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양봉일 경우 다음 주 주봉이 윗꼬리를 달고 음봉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확률이 조금 낮긴 한데 이번 주 주봉이 윗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마감되는 경우예요. 사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아서 확률상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앞에서는 피보나치 되돌림을 8월 고점과 9월 저점에 대입을 했고 0.618까지 현재 되돌림이 나왔다고 했죠. 아직 저항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 고점 구간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등이 나왔던 저점부터 해당 단기 고점까지 피보나치 되돌림을 한 번 더 적용시켜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에 추세선을 추가해보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보다 확실해지겠죠. 앞에서 체크했던 큰 관점에서의 피보나치 기준으로 0.618 위로 돌파를 한다면 0.786과 1까지 상승 관점을 열어놓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0.618을 뚫지 못하고 빠진다면 주황색으로 표시해둔 피보나치 되돌림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거기에 단기 상승 추세까지 뚫린다면 아래로 0.618, 0.5, 0.382 구간이 각각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만약 내려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면 이렇게 더블탑 패턴까지 만들고 천천히 계단식 하락을 하는 시나리오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래에 있는 상승 추세까지도 한 번 더 터치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듯 보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반대로 상승 관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월에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나왔던 사이클에서 꽤나 의미 있는 하락 추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똑같은 각도로 최고점에 대입을 시켜보면 어디서 저항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물론 체크한 것처럼 무조건 채널 형태로 움직인다는 보장은 없지만 현재 구간은 그 다음 고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디서 저항이 나올 거란 부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건 그냥 가이드라인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피보나치 채널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지만 수평이 아닌 추세를 기준으로 채널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보시면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해둔 0.382 구간에 대한 터치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터치를 하게 되면 대략적인 가격대가 119K 정도 되는데 이 가격대는 어제 시황에서도 제가 의미 있는 저항 구간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하루 상승 분위기를 잘 유지한다면 여기까지는 단기간 빠르게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자리입니다. 물론 앞에서 체크했었던 0.618을 넘어서야만 상승 관점을 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하고요. 아마도 오늘 안으로 어떻게 움직여줄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 체크해보고 이제는 이더리움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작게 삼각수렴 형태로 차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아래로 뚫리느냐 위로 뚫고 올라가 주느냐가 중요할 텐데 아래로 뚫고 내린다면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체크해둔 0.618, 0.5, 0.382 구간이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해당 구간에 온다면 0.236 정도의 손절을 잡으시고 아래로 분할 매수 진행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보이고요.
반대로 위로 뚫고 올라가준다면 단기 고점은 돌파할 거고, 바로 위에 주황색 점선으로 표시해둔 구간이 또 한 번 저항 구간입니다. 아마 여기서 눌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뚫어졌던 구간만 지켜준다면 1.618까지도 무난하게 올라가는 흐름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4시간 봉상 크게 삼각 수렴 형태로 진행 중인 거 최근에 한번 체크를 했었죠. 위에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까지는 올라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구간은 앞에서 체크했던 주황색 점선으로 표시해둔 저항 구간과도 겹치는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에 도달한다면 단기적인 수익을 위해 분할 매도를 시작하셔야 되는 자리예요. 반면에 리플은 다시 한번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보시면 큰 흐름이 삼각 수렴 형태로 진행되고 있죠. 쉽게 말해서 힘을 다시 한번 모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10월 전까지는 이런 분위기로 계속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차트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수렴이 끝나고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은 9월 말부터 나올 거예요. 그럼 10월에 뭐가 있죠? 대형 운용사들이 신청해놓은 ETF 승인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죠. 그 시기에 맞춰서 차트가 맞춰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조금 지긋지긋하시겠지만 차분히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리플을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삼각수렴 하단에 도달하면 진입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이 삼각수렴 하단 이탈 시에는 과감히 정리하시고 다시 진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여기 아래로 뚫리면 다시 한번 2.7에서 2.8달러까지는 빠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분석은 영상으로 담기가 어려워서 소통방과 네이버 카페에 제가 내용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10월 전까지는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면서 혼동을 많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알트 시즌에 대한 전조 증상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다들 조금만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석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